가장 존엄하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물질. 이거에 당하면 너무너무 존엄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 야, 심지어 히틀러도 안 쓴 무기다. 그 정도로 끔찍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저 군대 있을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허벅지 옆에다가 이렇게 꽂으라고 배웠는데 비교도 안 돼. 거의 분무기로 찍 뿌리면 그냥 후두둑 죽어나가는 거. 아니 이런 거 왜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만들어졌는가. 그것부터 화학자 입장에서 미국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테러 진압 장면들. 그런데 항상 테러 진압 특수부대원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테러가 있습니다. 바로 무차별 화학 무기 테러.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살인가스 그리고 VX가스. 한주한 큐. 오늘은 가난한 자들의 최종 병기라 불리는 화학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주한 큐입니다. 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 요즘자가 전공이고요. 이독실 씨, 화학자 장원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인도 몰랐을 궁금증, 나 이거 궁금했었구나, 저희가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하시는 거 있나요? 떡국 먹기. 야, 고풍스럽네.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 희망사항인가요? 떡국을 몰아서 드셨나요? 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저 진짜 떡국을 좋아해서. 네. 그랬더니 이제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미리 먹어놨던 거. 가불로 땡겼나요, 나이를? 네, 써먹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도 똑같죠. 떡국은 평소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끓이기가 쉬우니까 애들 밥 해줄 때 아하. 제가 해줘야 될 때 하기 애매하다. 볶음밥 아니면 떡국. 저희 한주한 큐 시작한 지 벌써 좀 됐어요. 맞아요. 벌써 됐는데 제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2023년도 작년에 가장 마음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누군가? 장홍재더라고. 홍재. 새롭게 시작한 방송에서 이 정도로 누구를 의지한 적이 없거든요. 화학자가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한데 오늘은 더더욱 든든해질 예정입니다. 든든한 주장이 같은데. 아니, 그래도 다 경험해본 거, 다 만들어본 거, 네. 다 했던 거, 그리고 심지어 샘플까지 가지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나? 공개해야 합니다. 화학 무기 되게 말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만큼 화학 무기의 직접 경험자가 많은 나라가 없죠. 지금 비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훈련도 되고 있고. 군대 가신 분들은 전 국민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실제로 예전에 ABC, 지금은 다르게 부르죠. 그걸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학무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가난한 자의 최종병기라고 하죠? 빈자의 최종병기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뭐 아무래도 만드는데 큰 자본이 필요하지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핵무기 같은 거는 개발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곳까지 쏘아보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기술이지만 화학무기는 합성만 하면 되니까 뭐 물론 자기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쓰기가 편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단위의 산업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개인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건가요? 뭐 개인이 만들 수 있죠, 충분히 사실은. 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개인이 테러를 하거나 맞아요.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화학무기는 은근히 많이 나와요. 핵무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핵무기는 뭐 콜 오브 듀티 이런 거 보면 나오지만 개인의 테러 이런 건 거의 다 화학무기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비대칭 전력이란 말을 여기서 봤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화학자 장홍재 박사님의 화학학 보면은 잘 나오거든요. 비대칭 전력?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재래식 무기로 대칭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비대칭 전력 아닙니까? 모르는 게 확실하네요. 비대칭 전력이란 말은 비대칭 전에서 나왔어요. 비대칭 전의 반대말은 대칭 전이잖아요.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양쪽이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한쪽이 강할 때는 비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열세인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로 쓰는 게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핵무기죠. 근데 이 화학무기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을 들었어요. 사실 뭐 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옛날 전쟁을 보면 앞에서 마주친 사람들끼리밖에 못 싸우잖아요. 네, 그죠. 그래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긴 창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거 리니지 보면 공성전 할 때 제 말에 나오는 게 그 뒤 앞에 좀 비켜요. 빨리 가세요.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야. 아, 진짜 옛날 얘기라는 거군요. 네, 창이 진짜 나오기 전 얘기를 하고 진짜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그게 한 번 바뀐 게 예전에 이제 직선이라고 1대1로 대응하다가 네. 이 제곱 법칙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그때가 이제 총 나왔을 때. 총 나왔을 때. 왜냐면 총은 일렬로 안 쏘고 어느 정도 규격을 하고 앉아서 쏘든 서서 한 번에 그쵸, 쏘잖아요. 면적 대비로 가니까. 네, 그게 이제 깨지면서 비대칭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전쟁과만 관련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수로 대응되느냐기 때문에 이걸 제일 사실 많이 쓰는 거는 먹이 사슬이에요. 네, 어느 생명체가 많아지면 뭐가 줄어들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요 대칭이랑 요런 관계에서 이어져 가지고 지금 발전해서 예측을 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꼭 무기에만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칭인 관계도 있고 비대칭인 것도 있겠지만 뭐 흔히 말하는 생태계 파괴하는 이런 애들이 비대칭이고 원래 제대로 돌아가는 생태계에는 다 대칭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허를 찌르는 게 다 그래요.
거예요.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걸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핵무기도 마찬가지고 화학전도 마찬가지가 되고 바이오 무기도 마찬가지, 생물학적 무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력이 아무리 없어도 그냥 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그렇죠. 이제 링에 올라가는데 총을 꺼낸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맞네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무기에 대해 제가 오늘 주제라고 해서 간단히 봤더니 화학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이 쓰였을 것이다. 전쟁에서 많이 개발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사 속에서 생각보다 화학 무기가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비중이 적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쓰면 우리도 못 들어가. 독가스처럼 1차 대전. 그렇죠. 그래서 화학 무기는 우리가 정말 망할 것 같다 싶을 때 쓰는 경우는 있어도 이기려고 써봤자 거기를 우리도 못 먹는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이런 거 보면 그게 다 이제 다 망했다 우리. 그리고 누르는 게 이제 화학 무기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작은 집단의 테러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부정하고. 때문에 생각해보면 화학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뭐 화학 물질이라고 하면 왠지 안 좋게 느끼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천연물질이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화학무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화학무기라고 하면 뭔가 대응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화생방 경험을 한 사람 누구나 거기서 이거 벗는 순간 기억나십니까? 생화방이 아니라 화생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제일 앞에 오잖아요. 화가 있을지어다. 새해가 돼도 바뀌는 게 없네요. 되게. 근데 진짜 이름이 주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생물학적 무기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천연두균 뿌려버리면요 우리 못 삽니다. 탄저균 이런 거. 탄저균도 그렇지만 천연두균 우리 백신 아무도 안 맞았어요. 이 정복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백신 비축도 많지 않아서. 이미 사실 뭐 코비드 때문에 이게 얼마나 생물학적인 사태가 큰 것인지를 다 체감을 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되게 가끔 있는 이슈인데 화학은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 맞아요. 가습기 살균제 이것도 맞아요. 화학물질 때문에 생겨난 재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위험한 물질이라고 과학자를 생각할 대표하여 수밖에 사죄 없죠.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실제로 화생방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해서 화생방이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원래 옛날에 ABC라고 그랬거든요. A가 그거였죠. 아토믹. 그래서 한번 바뀌었어요. ABC가 아토믹, 바이오, 그 다음이 케미컬. 네네. 근데 그게 NBC로 바뀌었잖아요. 뉴클리어로. 근데 지금 또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추가된 게 방사능, R이 들어갔고 또 고폭탄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익스플로시브에서 E까지 들어가서 5글자로. 물론 우리는 계속 화생방으로 모든 걸 요약하고 있긴 하죠. 영어로 하면 CBRNE. 케미컬이 제일 앞에 있네요. 역시 화학자로서 뿌듯하신가요? 어떤 의미로 악명도 명예라고 뿌듯한 걸로 했습니다. 악명도 명예란 말은 누가 하고 힙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악법도 법인 거랑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군대에 의해 자행되지 않은 역사 속에 가장 끔찍했던 가장 유명했던 화학 무기 우리는 오늘 얘기할 살인가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제일 유명하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바로 떠오르시죠. 옴질리교가 딱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요. 읽으면 돼요. 네, 95년 3월 20일 월요일 일본 도쿄에서 옴진리교가 일으킨 대규모 지하철 화학 테러 사건입니다. 테네진 광신도들을 동원해서 도쿄 지하철에서 독가스인 살인을 살포를 했고요. 많은 사상자가 났고 일본 사회 전체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때 액체 상태의 살인이 비닐봉투에 넣어진 다음에 신문지에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1리터 용량 팩 2개를 범행에 사용을 했고 하야시 이야스오만이 3팩을 휴대를 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테러를 했는데 13명이 숨지고 6,300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원래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맞아요. 죽을 수도 있는 용량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몇만 명이 죽는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안 됐지만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케이스인데 이때 그 테러범들 몇 면이 뭔지 아십니까? 지시받은 게 우산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게 그 비닐봉투 우산으로 찔러서 터트리고 나가라고 도망가라고. 이 사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가스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 무기가 살상용으로 쓰인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보통 국가랑 군대에서 자행이 됐었는데 이 경우에는요. 일개 범죄 단체예요. 그리고 맞아요. 이때까지는 옴질리교가 아예 범죄 단체 범죄성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테러를 저지르지는 않았었는데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거죠 본인들이. 그 안에 아예 화학자도 있었고 설비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일단 이런 범죄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대응하기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 지하철에다가 테러를 하는 거는요 진짜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인들도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도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가장 안전한 곳이 도쿄다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서 일어났었던 테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됐고요. 생화학 무기가 테러에 성공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한 번의 테러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다.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 쉬리도 사실 뭐 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우리 나이를 인증했던 영화 더 락. 더 락.
그 VX 오늘 얘기할 건데.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정으로 깔고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요, 사실 6,300명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사망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테러범들이 본인들이 살겠다고 좀 농도도 희석을 좀 했고요. 봉지를 뚫고 도망가야 되는데 위험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무섭습니다. 탈신성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자폭 테러도 아닙니다.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서 무섭겠어? 콕 찌르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전력을 다 필사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래서 사망자가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으로 적었다라고 볼 겁니다. 관련돼서 교주를 포함해서 주범들은 결국 다 사형을 당했죠. 아사하라 쇼코가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사형을 당했고, 그게 아마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형당했던 집행이었을 거예요. 2018년. 8년. 야, 이거 오랫동안 살려놨어. 왜냐면 그 사이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내야 되는 과정 동안 사형 못 시키는 거예요. 묻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과정이었고 어떤 이유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서 확실하게 죄를 지우기 위해서 오래 걸린 거죠. 네. 역사적으로 살인가스가 활용된 게 총 4번이래요.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군이 쿠르드족에게 사용했던 게 한 번 있었고, 2013년도 비교적 최근이죠. 시리아 내전 때 2번이 사용됐는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옴질리교 때. 그만큼 살인가스가 위험한 거죠. 국가적으로는 다들 막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자고. 근데 살인이라는 게 어떤 물체길래 이렇게 위험한 겁니까? 제가 대충 들은 건 이거였어요. 가장 존엄하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물질. 이거에 당하면 너무너무 존엄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것도 궁금해. 아니, 이런 거 왜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만들어졌는가? 그것부터 화학자 입장에서 알려주십시오. 사실 만든 목적은 살충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독가스는 다 살충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도 죽이네? 라는 걸 알면서 그쪽으로 쓴 거고, 비슷한 예시로 살충제인데 사람한테도 안 좋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된 게 DDT예요. 그건 이제 한참 쓰고 그 만들어서 이게 곤충 죽인다 발견한 게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적되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하지 살충제를 말자. 만드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살충제는 결국에는 그게 우리 삶의 질이나 아니면 농사나 모든 거랑 관련돼서, 최근에도 뭐 빈대 이슈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충이 중요하죠. 병을 옮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살인가스라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게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인가스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살인. SARIN이라서 이게 만든 사람들 이름 앞글자들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용어고요. 5명이에요, 그럼? 4명인데 마지막 부분만 2글자를 땄어요. 이게 사실 살충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최근에 이제 빈대 이야기 때도 뭐 기존에 쓰던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살충제 종류가 잘 안 먹는다. 그래 다른 종류를 써라는 애들이 기사로 자꾸 나올 정도로 맞아도 해롱해롱거리고 안 죽어. 내성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써서 그걸로는 안 죽어요. 해롱해롱도 안 하죠. 이게 살인가스가 인이 들어갑니다. 인. 네, 우리가 보통 성냥 머리에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백린탄에도 사용되는 그 인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인은 우리 몸에도 되게 많아요. DNA 같은 유전 물질도 인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일 때 쓰는 ATP도 인으로 돼 있고. 인이 P군요. 네네. ATP가 돼 P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세포의 겉에 껍질이 다 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은 거의 생명의 원소라고 네, 보통 부르는데, 인지질이라. 근데 그 말은 인이 뭔가랑 잘 결합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랑 반응을 해요. 딱 붙는 거예요. 근데 걔가 원래 작용을 해야 되는 곳에 대신 붙어서 안 나갑니다. 바퀴 같은 할 거야? 일을 막아놓으면서. 근데 얘가 관여하는 것 중에 우리 몸에 수분을 분비시키는, 눈물부터 콧물, 침 모든 수분, 이 분비 관련되어 있는데, 대변 소변도. 네, 이걸 막으니까 온 몸에서 다 액체를 흘리면서 죽어요. 그래서 존엄하지 않다는 거구나. 그게 보통 그래서 죽은 분들을 이제 검시를 해보면 그 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자기 침이랑 폐에 너무 많아. 폐가 물에 자기 체액으로 차서 익사를 땅 위에서 하면서 죽는. 너무 끔찍한데요, 말만 되게 들어도? 끔찍해요. 땅 위에서 익사를 한다.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1938년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군요. 이때면은 나치가 있을 때거든요. 네, 나치가 나치 독일 거예요. 이거 군사 무기로 만들려고 시켰다는 것까지 기록을 봤는데 실제로 안 썼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심지어 히틀러도 안 쓴 무기다. 그 정도로 끔찍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썼겠지만. 네, 왜냐면 2차 대전은 이미 화학전을 벌이게 되면 연합군도 만들 능력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상호 확증 파괴다. 그렇죠. 서로 알고 있었던 거.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 아니라 같이 죽는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4가지 사례 있잖아요. 네네. 쓴 사례들을 보니까 그게 반대쪽에서 보복할 수 없는 상황, 뭐 내전의 상황이라든가 프로드 쪽 살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만 썼던 거예요. 쌀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옴질리교가 처음에 테러라고는 막혔잖아요. 네. 이게 성공했으면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 테러가 준비가 돼 있었대요. 그 트럭 같은, 우리가 벤에다가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넣어가지고 네네. 우리가 그 살충 약차 뿌리는 것처럼 예전에 방구차 다니는 네, 것처럼. 그걸 운영해서
돌아다니면서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야, 있었는데 진짜. 그리고 도면이랑까지 다 확보가 됐는데 잡히고 하면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섬뜩한 게 요즘 사이코패스가 잘 안 생긴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잡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으니까 네. 시리얼 킬러가 시리얼한 킬링을 하기 전에 잡는 거야. 이건 뭔가 비이상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 겁도 먹고 처음에 하는 거니까 이제 했잖아요. 만에 하나 성공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다가 VX 가스 로켓을 쏘냐면 스타디움에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다 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게 뭐 신구 축구 한복판에다가 그 방구자가 돌아다니다 처음에 이거 뭐야 하면서 도망은 가겠지만 도망 못 갑니다. 너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무서운, 그러니까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너무너무 커다란 재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다행히도 잡힌 거예요. 그죠. 너무 무서울 수 있었어요. 제가 만든 만화에 이런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살포해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을 제가 실제로 만화에서 이제 그렸어요. 아, 그치. 관련된 거를 막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만화에서 제가 예측했던 건 이제 이런 개인의 테러들, 약간 증오범죄, 혐오범죄성 테러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화에 이렇게 좀 경각심을 주려고 그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독성물질 저희가 얘기할 때 어떤 현상이 나는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거나 뭐 해독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좀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우리 장훈재 박사님이 다 말씀해 주실 건데, 한번 아는 거랑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럼요. 실제로 이 물질 살인가스는 공기보다 무겁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자, 살인가스 처음에 내가 인간에게 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극단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 눈물 콧물이 막 흐르는 건데, 이게 사실 흡입이 아니라 네. 피부에 닿든 눈에 닿든 먹게 상관없다. 되든 다 문제가 돼요. 아, 이거 무서워. 네, 이게. 다 문제가 되고. 방독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방독면이 있으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미 맡아가지고 하면 제대로 거동이나 사고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방독면 찾아 쓰기도 어렵고, 또 이 화학물이 무서운 게 불이나 이런 거는 뭐 현상을 보거나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맞는 순간 문제가 돼서, 그래서 보통 이제 군에서는 이 해독제를 이제 교육을 받죠. K마크1이라 부르는 게 이 친경가스 해독제인데요. K마크1 저도 익숙합니다. 네, 그거가 이제 이거랑 우리가 이따 이야기할 VX부터 신경가스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살인가스 연구를 해요. 제가 네. 아는 분도 거기 팀에 있었고, 근데 만드는 게 아니라 해독, 해독 쪽으로만 하고 이제 무기는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국방과학 과제 같은 거 공고 났을 때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네네네. 과제를 막 첫인상을 좀 강렬하게 될 것 같다 해서 뭐 그 국력의 목적은 방어관인 침공에 있다라고 써서 내도 되냐고 했다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연구비를 받아볼래 했는데, 그러면 주겠니? 그러다 이제 그럼 잡혀가실 거라고.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이게 무슨 교수가 이래? 아니,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선빵 필승, 이거는 동네 싸움에서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 재미삼아 했던 건데, 네네네. 얘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우리가 알면 늦어요. 알면 이미 늦은 상황이고.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이런 거는 독가스 냄새가 안 나. 무생무치 맞지? 무생무치 무미라면서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모르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상상을 해볼게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침을 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면 뭐 어떻게 갑자기 정지시켜야 돼? 지하철 속에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러면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죠. 대량 사고니까. 거기에는 사실 근데 너무 과몰입해서 내 개인에게 닥친 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대부분의 그런 테러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미리 딱 알고 피한다는 느낌보다 일단 평소에 경각심을 다 같이 갖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진짜로 극장 가서 탈출구 보고 불났을 때 어느 쪽으로 탈출하면 이렇게 지도 뜨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봐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생무미 묻히니까 어느 정도에 접하면 사람이 죽어요? 치사량. 이게 알려져 있기로는 되게 수치가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걸 정확하게 사람을 놓고 실험을 안 한다기보다는 되니까. 보통은 쥐를 갖고 실험한 거를 대체시켜서 계산을 하거든요. 인간이 미안해. 네. 그리고 알려진 거는 보통 이제 체중 킬로그램당 70mg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흡입식으로 되니까 보통은 입방 제곱 속에 어느 정도로 순환될 것이냐, 그걸로 분당 봤을 때 그거 기준으로 많이 봐요.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좀 한 20에서 30mg 정도. 그게 어느 정도예요? 보통 우리가 설탕 같은 거 이렇게
티스푼으로 풀면 네. 그게 한 1g 돼요. 그거에 뭐 50분의 1. 야, 그럼 정도. 진짜 그 젓가락으로 푹 찍어가지고 나오는데 묻은 느낌. 네, 거의 그 정도. 그게 이제 흙 뿌려져 있는 걸 이제 흡입하면 우리가 이제 기체니까 난리가 나는 죽을 거죠. 수 있다.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일단 높다. 훨씬 청산가리도 뭐 높은데? 몇 알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했던 것 중에 저는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신경작용제의 해독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신경작용제가 다 달라요. 근데 해독제가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같아요? 두 네. 종류가 있어요. 신경독이라고 하는 거의 원리 자체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어. 과하게 흥분을 유발하거나 네. 과하게 다운시키던가. 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하고 흥분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뭐 진정시키는 약을 쓰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흥분을 줄이는 경우 아세틸콜린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흥분하게 만드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해독제라고 해서 완벽하게 중화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단 생존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으로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는 정도. 독가스의 원리 같은 것들도 뭐 좀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독은 두 개다. 흥분하거나 다운되거나. 진정시키거나. 살인가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걸 제어하는 건데 네. 이게 보통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그 K마크 주사기 두 개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는 아트로핀이라 그래서 반대로 막 그 우리가 아트로핀이 그 심장 멈추면 딱 찔러 넣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네네. 이렇게 꽂는 거. 네네. 그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아. 얘는 살인은 줄이는 거. 얘네가 버텨서 힘싸움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을 시켜놔요. 그러면 다른 주사기, 큰 주사기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들어있는 걸 찌르면 걔는 이제 맛이 가서 상태가 안 좋아진 효소들에서 그 살인가스 분자들을 떨어뜨려요. 오. 이게 떨어뜨리면은 얘가 생각보다 몸에 오래 안 남아요. 그리고 중금속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남은 게 문제인데 살인가스 같은 신경독은 1시간 이내로 보통 다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살아있게 버티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요. 또 근본적으로 중금속은 하나의 원소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요거는 어찌든 분자잖아요. 당연히 아세틸콜린의 수용체를 막는다 혹은 이거를 과발현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체 분자거든요. 그렇죠. 생체 분자는 우리 몸이 분해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그 K마크원이라는 그 내용물, 그거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미군도 쓰고 원래 다 쓰는 건가요? 미국 거를 우리가 배워 따라가지고 순서가 마크 반대구나. 1에 K를 붙인 거예요. 아, 미국은 그냥 마크원. 제가 알기로는 마크 1으로 쓰다가 지금 후속 모델들도 네네.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네. 저 군대 있을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허벅지 옆에다가 이렇게 네, 꽂으라고 맞아요. 배웠는데 네. 더 로게 보면 그게 심장에 꽂더라고요.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허벅지 심장을 이거 할 수는 하다가 없죠. 부러집니다. 갈비뼈에 맞거나 하면 맞네요, 또 맞네요. 그게 어디 나가리지. 나오더라? 펄프픽션인가요? 거기도 그 영화 보면 심장에 찌르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심장에 찌르면은 잘못하면 이거 결국엔 스틸팩 같은 거거든요. 스틸팩 같은 걸 심장에 찔렀는데 그러니까 노출된 양에 따라 다를 텐데 그죠. 허벅지에 동맥 쪽에 찔러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심장에 갖다 집어넣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좀 거잖아요. 궁금합니다. 이 아트로핀이란 물질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독 중에 하나라고 알고 독이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인이 확실해. 내가 지금 살인가스에 당했어라는 걸 인지하면 맞아. 아트로핀을 맞으면 되는데 살인인가 아닌가 싶은데 아트로핀 이거 독이잖아. 이거 맞아. 했는데 띠빅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트로핀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흥분제를 맞았을 때 아트로핀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실수로 찔렀어도 죽지 않을 양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건 의심 갈 땐 해야죠. 이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테러나 전쟁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듣고 계실 테니까 이 아트로핀이라는 거 군인들이야 뭐 봤죠. K마크1.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소방서, 관공서, 병원 이런 데 이 아트로핀이라는 게 비치가 돼 있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으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 찾아보시고 답글로 웹3 하시죠. 웹3 여러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네 저희 일하는데 아트로핀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근데 다 같이 새로운 걸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 구급기관에서 쓸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용 방독면은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위험하죠. 근데 아트로핀을 구할 수가 있긴 한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말한 모든 물질이 다 천연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벨라돈나라는 식물이 있어요. 약간 가지과 식물이라 보라색 동글동글한 열매가 맺히는데 벨라돈나. 네, 요거에서 추출할 수 있어서 이 열매를 먹으면 아트로핀이 바로 몸에 들어갑니다. 이제 의료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가지고 근시 치료약 이런 게 아트로핀이에요. 근데 벨라돈나는 필요하잖아, 안 돼요. 과일이 아니고 성인도 열매를 3알 이상 먹으면 죽을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거 맞아요. 은행도 많이 써있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12알 정도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다. 저게 그리고 되게 동그랗게 이쁘게 생겨서 저것 때문에 유럽에서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게 오래 걸렸단 말도 있어요. 아, 걱정되는 거야. 비슷하게 비슷하니까. 생긴 종류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악마의 열매를 한 게 벨라도나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눈에 넣으면 동공이 넓어져서 서클렌즈 낀 것처럼 돼서
여자들이 옛날에 많이 넣었어요. 한 방울 넣으면 이제 그래서 벨라돈나가 된다고. 그것 때문에 명칭. 아, 벨라 아름다운. 네. 자, 여러분들 아트로핀이 들어가 있는 물질은 벨라돈나지만 벨라돈나는 여러분들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그렇지. 중요한 건 아트로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빠르다. 네.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물질 살인가스에 이어 또 다른 물질 VX 가스. 이 신경독 화학무기 이거 너무 끔찍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더라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내가 인지했으면 이미 죽어있는 상황이 많단 말이죠.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VX 가스, 요것도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가스죠.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더러하게서는 VX 가스 진짜 무섭게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초록색으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또 더 락은 좀 과장이 심하다는 평이 있고 실제로 다른 매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전일에도 나옵니다. 아, 김전일 소년탐정. 살인자가 죽이려는 사람의 렌즈 안쪽에 발라놓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거기서도 나오죠. 톰 크루즈가 이렇게 탈취해오는 탄두 형태의 VX 가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VX 가스 이거 보니까 살인 가스와 같은 G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G 시리즈가 뭐예요? 이거 V 시리즈예요. 아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G 시리즈라는 게 분류인데 얘는 그 나치 독일에서 만듭니다. G는 나치 독일. 네, 살인 가스가 GB예요. 네. GA가 타분이라 불리는 독이고 그리고 GD가 소만가스, 소만. GF도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G가 붙으면 일단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들. 네, 그러니까 독일은 나치 독일에서 나치 만들었던 것들이고 V가 붙은 거는 최초는 영국에서 만듭니다. 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살충제 쪽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만드는 분들 뭐 잠깐만. 벌레하고 너무 척을 줬어. 진짜로 저 여쭤볼게요. 이 연구를 실제로는 하지만 나중에 네? 발표할 때 이건 국방을 위한 거로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발견된 다음에 저 독가스 연구했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발표할 그쵸. 때 나중에 살충제로 하다가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까? 보통은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보진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 연구자가 만약에 이게 진짜 그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이게 뭐 논문 발표내고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네, 하면. 근데 살충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독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거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한테 넘겼어요. 아, 그럼 이거 실제 살충제가 맞네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무기로 바꾼 거고. 네, 그래서 이게 VX가 이제 독성 물질 베노모스 에이전트인데 V 시리즈 대표적인 유명하게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이 구조가 나오니까 러시아에서 VR이라고 러시안 VX, VR이요? 네, VR이라 쓰는 게 나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니즈 VX에서 CVX라고 나와요. CVX.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만 K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뭐 C 붙이고 R 붙이고 하는 거야. 아시아 쪽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J나 K나 C 이런 거 붙여서 그래서 이게 보통 말하는 V 시리즈 당연히 그 살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게 더 강력해요? 네, 최소한 50에서 100배 정도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 강력하다라는 걸 기준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는데 네. 되게 애매해요. 보통은 우리가 반수치 사량이라 그래서 이걸 처리했을 때 언제 절반의 숫자가 죽느냐를 기준으로 독성을 봐요. 반수치 살인. 네, 왜냐하면 넣었을 때 다 죽는다라는 건 이게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 모르고 그치, 강한 사람이 네,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마리의 쥐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50마리가 죽었다. 그때 그럼 사용된 용량. 네, 이 용량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치사량이에요. 평균, 흔히 말하는 평균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반수치 사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치사량을 보통 그렇죠. 곱하기 2를 해서 만드는 거군요. 곱하기 2가 아니라 그냥 그 농도. 그냥 LD라고 그 농도. 해요. 거기서 죽으면 그냥 죽을 팔자인 거고 살면 운이 좋은 거고가 되니까 죽이긴 충분한 농도. 무섭다. 그러니까 테러 단체가 쓸 때는 반수치 사량보다 훨씬 많이 쓰겠죠. 네, 근데 그렇죠. 보통 연구할 때 이건 반수치 사량이 얼마인 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살인 같은 것보다 100배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실험 조건 따라 조금씩 바뀌니까 네. 범위가 좀 넓죠. 되게 모호한 기준이긴 하네요. 예를 들면 뭐 100배 더 강력한 고통을 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치. 죽는 그런 거.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기술 이전한 거거든요. 기술 이전보다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정보를 넘겼겠죠. 뭐 그렇게 합법적 그러니까. 절차는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노비촉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노비촉도 그거는 그거지. 이 시리즈라고 다른 거예요. 또 음. 그거는 소련에서 만든 그쵸. 독성 물질들. 그렇군요. 실제로 그 김정남 살인 암살 사건 때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된 암살 사건이 현대의 버젓이 CCTV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되게 많은 화제가 됐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죠. 뭐 암살된다, 뭐 뒤에서 손을 쓴다. 근데 그 현장이 영상으로 남는 게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 자리인 것도 되게 사람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공항, 보통 공항이었죠. 러시아 혹은 소련이 네네. 그런 테러를 저지를 때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귀가하는 길에 뭘로 찌든다든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가장 CCTV가 많은 곳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오음진리교 때도 VX 가스를 만들었었죠. 옴진리교가 살인만 만든 게 아니라 VX도 만들어서 그 관련돼서 자기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암살할 때 쓰려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영상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걸 또 발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VX2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합쳐지는 순간 VX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VX2의 구조 같은 것들은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의약품에서 많이 쓸 거예요. 프로드럭이라 불러서 이게 넣었을 때랑 몸속에 들어가 변환이 되면서 진짜 약효를 보이고 네, 아마 이런 그런 식으로 겁니다. 쓸 수 있죠. 그게 왜냐면 이게 한 명만을 암살하는 건데 보통 암살할 때 VX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암살할 때 그걸 왜 써요? 위험하게. 그치.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런 종류의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극장 효과를 노린 거란 말도 있고. 근데 그럴까요? 근데 VX를 만들 능력은 이제 국가에서 아무리 북한이 어떻게 하더라도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 하나의 그냥 랩에서 허가를 준다면 만들려고 하면은 장원재 박사님도 만듭니다. 근데 한 명을 만들죠, 죽이기 저한테도. 위해서 쓰기에는 좀 이렇게 딱 맞는 물질은 아닌데 그게 VX가 좋은 점이 우리가 아까 살인 얘기를 했잖아요. 살인은 휘발성이에요. 네. 근데 터지면 날아가는데 VX는 안 날아가요. 점성이 있다면서요? 기름 성분처럼 약간 안 씻겨요, 물로 걔가.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암살용으로는 좋고 네. 살인은 무차별 테러용으로. 그 더 락에서 이렇게 입에다가 터트릴 때 뿜잖아요. 네. 그 약간 우참 챌린지에서 물 뿜듯이 뿜거든요. 어.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실제로는 그 물처럼 분무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끈적한 기름 느낌이 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살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겁니까? VX 작동 가스.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VX 치료도 아까 말했던 K마컨으로 가능합니다. 오. 똑같은 작용인데. 근데 얘는 아무래도 점성 있고 휘발성이 없다 보니까 피부로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피부 독성이 훨씬 높고. 아 그래서 김정남 그 그치, 얼굴 고인에게 바르는 발랐구나. 네. 그리고 얘는 흡수된 건 일단 독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고 네. 또 무서운 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반수치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실험실에서 통제된 환경 안에서 여기다 균일하게 가스를 노출시킨 다음에 그 안에 쥐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독가스는 원래 그래요. 아, 그렇죠. 또 예전에 염소가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을 거예요. 바람 부는데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등지고 아니지 바람을 맞으면서 맞바람 등지면서 가면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VX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퍼지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게 독성이 더 크냐 그 실험실 환경에서가 아니라 실제 어떤 테러 환경이라 생각을 해보자면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광범위하게 살포를 한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에어로졸 형태로 살포하겠죠. 거기서 사용하는 것으로서는 이게 지용성 어떤 솔루션을 쓰겠죠.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살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VX 가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 오염된 전체를 상태로 그렇죠.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그 제염을 하기 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허. 일종의 방사능처럼 만드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스펙만으로 보기보다는 네네. 뭐 그람당 얼마, 뭐 킬로그램당 얼마 그거보다는 얘가 어떤 제형을 가지고 있고 냄새가 어떻게 되고 바람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휘발성이 있는지 높이 올라가는지 깔리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성에 있어서는 무서움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독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다 청산가리보다 수백 배 이상 세기 때문에 야, 그럼 일단 우리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극독성이에요. 맞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은 좀 묘하긴 하지만 뭐 걱정해도 의미가 없는 정도. 네, 그쵸. 그냥 이거는 스펙인 거죠. 그러니까 뭐 네네. 테트로도톡신 같은 경우 무지하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핵무기는 딱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핵무기는 그만큼의 어떤 메가톤이 되도록 만들고 하잖아요. 킬로톤으로 되고 만들고. 근데 이거는 테러를 하든 아니면 군이 쓰든 간에 딱 그거에 맞춰도 요만큼만 쓰지 않아요. 어차피 광범위하게 살포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넉넉하게 넣어주는 쓰기 거구나. 때문에 싸니까. 그냥 무서운 거다. 아, 이것도 그러면은 살인가스처럼 몸에 접하게 되면 존엄성이 사라지게 모든 액체를 다 뿜고 이런 식인 건가요? 네, 뭐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막 수포가 올라오고. 그거는 이제 수포제라고 다른 종류의 독극물들이 있고 계절가스. 수포는 안 올라와요. 수포를 일으키는 용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짐을 늘리는 거예요. 아. 버리고 갈 수 없게 해서 이걸 챙겨가지고 후퇴하도록 네네. 만드는 그 목적이라 진짜 비인도적이다. 안 죽이고 고통을 오래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수포제들은. 위험하죠. 그 증세는 비슷합니까 살인가스하고? 네. 신경가스고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완벽히 똑같은 곳에 작용을 해요.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치사량이 궁금한 의미가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수치로 얘기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들으실 때 가장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저 정도밖에 안 먹어도 죽는다고 이렇게 딱 와닿는. 1g으로 몇 명 죽냐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1g도 1g이라 그러면은 잘 안 와요. 근데 뭐 연필심 부러진 만큼이요.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묻어 나오는 만큼이요. 이거를 되게 딱 와닿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럼 VX 가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이 몸에 들어갔을 때 죽는 겁니까? 뭐 알려진 게 10mg이라고는 하는데 그 다른 10mg? 조사된 거 보면 그 1톤을 뿌리면 한 53만 명 정도 죽는다. 아, 그 정도로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게 휘발성이 적은 걸로 쳤을 때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10mg. 10mg이 어느 정도지?
10분의 1g이죠. 누가 모르니? 나도 알거든. 주사기 같은 그러니까 물방울 한 방울 있잖아요. 네. 이게 0.1ml 정도 되죠. 100mg 정도 돼요. 네네네. 그럼 물방울 한 방울에 10분의 1. 아 물방울 똑 한 방울에 10분의 1. 근데 물방울도 온도에 따라서 크게 너무 차이 나는데. 근데 보통 0.1이 20방울을 1mm라고 보통 많이 문과가 하거든요. 질문하면 이과들이 이렇게 됩니다. 0.1. 그러니까 비교도 안 돼. 거의 분무기로 찍 뿌리면 그냥 후두둑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군요. 이 VX가 남아있는 그 지역 오염되죠. 오염되잖아요. 네. 마치 저그의 영토처럼 거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VX 가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왠지 자연스럽게 왜 생화학무기 이런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고. 좀 분해가 되고 없어질 것 같은데 사라지나요? 햇빛을 쪼이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외선이라는 게 분자들을 잘 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기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좀 비가 와가지고 쓸려간다 그래도 하천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잘 쓸려 나가지도 않고 제일 확실한 건 언제나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리는 게 그런 감염된 영토나 이런 거 다 불 질러 태우잖아요. 자꾸 살충제 연구하다가 살인 나오고 VX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살충제도 어떻게 잠깐 가공을 하거나 좀 변형을 하면 그렇게 치명적인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좀 원리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독인 건 맞는데 네. 이런 거죠. 흔히 말하는 페니실린 같은 그런 유해 항생제들이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우리 같은 진핵생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만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원핵생물들, 세균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곤충들 특유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만 불활성화시키거나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흥분시키거나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서 뭐가 실험실에서 뭐 한 방울 잘못 넣거나 해갖고 사람에게 갑자기 혹은 포유류라든가 동물들에게 있는 거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예 루트가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트랙이 생각이 다르다. 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축식 살충제 있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다 엄청나게 분무한 다음에 거기다 뭐 영유아 데리고 들어가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안 된 일이지. 당연히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양이 적어도 얘가 조그마니까 얘가 죽는 거고 사람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는 아니라라는 그러니까 양의 문제라기보다 아예 물질이 좀 다른 그죠. 느낌이다. 실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모든 말들은 검증을 오피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그렇습니까? 표현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우려하는 게 집에서 많이 쓰는 게 무슨 홈키퍼나 에프킬라 이런 분무형 혹은 트론 이런 거잖아요. 얘네들은 시작된 게 그 천연물이었어요. 그 국화. 그 국화 제충국. 중에 파이레트린이라고 그 제충국 핵심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국화나 제라늄이나 이런 식물을 심으면 그 근처에는 벌레가 없어요. 아, 맞다. 자연적으로. 그걸 발견해, 그거 보고 나서 네네. 뭔가 있구나. 어떤 이게. 성분이지 하고 뽑아내서 보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개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독성이 이제 곤충에겐 확실히 있으면서 사람한테 적은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아세피린도 좀 그런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버드나무 껍질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천연적으로 괜찮다라는 거 알고 시작한 거라 그 정도 독성은 없고요. 그리고 이 홈키파 물질을 누가 대량으로 사가서 뭐 마약이나 아니면 이런 독성 신경독을 만들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우선 화학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다. 근데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불필요한 걸 잘라내고 끊고 붙여야 되니까 그럴 네네네. 거면 그냥 다른 재료로 만드는 게 훨씬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네, 원래 살인가스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한 번 반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장훈재 박사님이 화학학을 보시면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이 못 구하시는 물질. 아,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그 스케줄 1, 2, 3라고 구분이 돼 있어요. 물질마다. 네. 이게 화학 무기 관련된 건데 이 물질 재료가 스케줄 1에 들어갑니다. 스케줄 원이 가장 구하기 빡센 건가요? 스케줄 1은 이제 가장 빡빡한 기준인데 뭐냐면 화학 무기로도 쓸 수도 있고 화학 무기 제조에도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는 별 쓸모없는 물질. 빼박이다. 최악이네. 네. 이거 사면 일단 국가의 눈이 주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누가 내 주변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도 사기 힘들어 연구 목적은 다 써야 되고 뇌피셜 그만큼 맞았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산가리 살 수 있어요? 써줘. 우선 저도 못 사요. 네. 근데 청산가리가 어디를 끊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단기가 그렇죠, 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모든 생물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 유기물이면 일단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는 독가스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CM-를 쓰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교수님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반도체 뭐가- 할 때 써요. 반도체. 그럼 씻을 때도 금을 쓰고. 녹여요, 걔가.
금 회로기판 만들 때 그 노출된 데만 딱 녹아서 회로가 만들어지는. 또 하나는 심지어 과거에는요 곤충 채집하는 사람들이 과장창을 보면 갈로아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데 동목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곤충들 죽이는 먹이 있잖아요. 거기 청산가리를 섞어서 썼어요. 네. 옛날에는 쥐 잡는 데도 청산가리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는 과거에부터 이미 퍼져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룹 1, 클래스 1 뭐라고 하셨죠? 스케줄. 스케줄 1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게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걸로도 굉장히 무서운 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 좀 무서워요. 왜냐면 이 한 주 한 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걱정은 제 아내 몫이에요 항상. 근데 이거 하면서부터 고사리도 먹지 말래. 홍기파도 위험한 거 아닌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약간 그런 느낌의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건데 이거 아차하면 아니면 약간 특이점을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같은 것도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계열의 물질로 같이 청소할 때 쓰시다가 섞이면 뭐 최악이에요. 가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가스. 락스가 이제 염소계잖아요. 그거로 청소하면 사실 진짜 그 느낌이 싫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소독 깔끔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흔히 사용하는 다른 세제를 같이 쓰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유독성 가스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중독되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 뉴스 나왔어요. 뉴스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절대 섞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 버젓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팔아요. 그렇죠. 그런 물질을 조심한다기보다는 뒤에 설명서만 읽어봐도 섞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써 있어요. 뭐 섞지 마라. 근데 이걸 보통 안 섞고 왠지 이렇게 섞어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락스 하다 보면 냄새 날 때 있잖아요. 네. 원래 락스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럼요. 이 냄새 난다는 거 거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거기는 세균이나 이런 걸 죽이고 했을 때 냄새가 올라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하는 곳은 아무리 해도 냄새 안 나고 냄새 났다. 아 그럼 내 화장실에 뭔가 계속 오염이 생긴다.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일단 뭔가를 함부로 섞지 않는 게 중요하다. 워낙 많은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소맥. 소맥은 괜찮아. 소맥은 좋은. 근데 아까 뭐 일상 쪽 위험한 물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안 위험한 물질이 더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묘하게 안심된다 더. 네. 원래 그런 이상한가 거고 봐.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만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목욕하면서 헤어드라이기 했다가 빠지면서 감전돼 죽는 장면이 나왔는데 요즘에 그런 허술한 트릭이나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전기가 감전되면 죽는다.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물질이나 제품의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길, 한 번이라도. 그러면 거기 주의사항이 전문가들이 만든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하고 너무 자기가 계량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될 건 없죠, 일상적으로. 그렇죠. 소맥마저도 비율 틀리면 맛이 없거든요. 아 근데 그 주의사항 솔직히 문제가 많긴 해요. 주의사항 보면은 딱 그거 쓰는 분들이 계속 쓰잖아요. 그죠. 공학자의 마인드로 써놨어요. 그거 보면 안 보여 잘. 안 보여. 눈으로 돋보기 보고 봐야 되고, 솔직히 내가 봐도 아 이거 그냥 법적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썼구나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안 걸리려고 다 써놓는다고. 맞아. 그 가장 위험한 주의사항을 수많은 글자 속에 숨겨놓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한눈에 보이게 써주시고요. 우리 일상속에서 웬만한 것들은 설명서를 읽고 섞어 쓰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인가스 그리고 VX가스 두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신경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둘 다 아트로핀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트로핀은 구할 수 없다. 그러네. 말하고 나니까 허탈하냐 좀. 자, 오늘 한주한 큐 이렇게 VX가스와 살인가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궁금해하셨다. 지금까지 한주한 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